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둘째 주 향기어 뉴스 이현조입니다. 요즘 장마철인데도 비는 별로 안 오고 무더위와 파리만 기승을 부립니다. 쉽게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시겠지만 결정향교의 오감만족 프로그램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7월 2일 충청 인문 여제도입니다. 이번 충청 인문 여제도는 청양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청양은 공주 대전 쪽으로 가면서 참 많이도 지나다녔지만 이렇게 특별함이 없는 동네도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청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칠갑산, 홍반매는 청양 알프스 마을, 그밖에 뭐 더 있나요? 저는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다 보니 요거보다 조금 더 압니다. 청양향교, 정산향교, 정산관아터.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굳이 여기 하나를 더 보태자면 몇 년 전에 이제 목민심서를 공부하면서 정약용에 대해 이제 찾아 읽었는데 그때 정약용이 청양 금정역에서 찰방으로 잠시 근무했고 그때 홍주 목사를 만나서 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양의 금정역이 어딘지 늘 궁금했었는데 제 실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충청 인문 여지도에서 금정역을 간다길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 청양 지역 답사에서 느낀 점은 금정역이 왜 이곳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청양의 역사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금정역은 요즘으로 치면 지방에 있었던 이제 도로관리공사입니다. 관리가 출장 갈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마패를 보시기도 하고 충청 지역의 주요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입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도로관에서 주요 도로란 우선 충청도 관찰사가 있던 공주 가명에서 홍주 목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칠갑산을 넘어다니지 않고 정산에서 칠갑산을 피해서 까치내로 청양 읍내로 들어가는 길과 까치내에서 청양 화성을 들어가거나 예당 저수지를 지나 대흥, 대술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화성을 지나서 홍주와 대흥, 대술, 아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서천에서는 비인, 주교, 보령에서 이제 청라, 화성을 지나 대흥, 대술, 아산으로 가는 길과 주포, 청소를 지나서 광천, 홍주, 아산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양 금정역은 충청도의 동서남북 십자로를 잇는 주요 교통로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많았고 옛날에는 이런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와 정보가 이동을 했으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청양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청양답사는 찜통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업로드된 본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3일 홍주의 길 소식입니다. 이번 달 홍주의 길은 대전 수은교 본부와 진잠향교로 다녀왔습니다. 대전 수은교 본부는 본부 사무실과 법회당이 국가지정 문화재, 천단이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부 건물은 1929년에 건립되었고요. 수은교 교인 및 지부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공립학교 교실로, 광복 후에는 태극지하종교연합회 사무실로,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여단사령부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 한 칸의 한옥 지붕을 가진 현관과 상중 하인방이 뚜렷이 구분되는 벽면이 특징적이고, 천막새에는 불숫자를 형상화하여 조각하였고, 안막새에는 수은교를 상징하는 궁을 도형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은교 천단은 수은교의 상징적인 건물로 역시 1929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고요. 이 천단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곳으로 도설천이라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교는 동학을 일으킨 수은 체제우를 교조로 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이고요. 한때 교세가 왕성해서 서울에 본부를 두기도 했었으나 교조 문제로 천도교와 의견 차이가 생겨나고 1923년 서울에서 천황교를 창립하고자 했었으나 일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수은교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고요.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인 팔짱 모양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는 교주 이상용이 했고요. 건축은 경복궁을 중건한 최원식 목수가 맡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온갖 건축 양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전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은교 천단은 그래서 조선시대 건축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수은교를 세운 이상용은 출생을 했고요. 일찍이 이제 불문에 들어가서 전국의 명산대차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20년 수은교를 포덕하라는 상제의 지시를 받고 통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수은 최재우의 영이 그에게 옮겨왔다고 합니다. 1923년 서울 서대문에서 수은교를 창립을 했고요. 자신은 수은이 재생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포덕 활동을 전개하자 당시 천도교, 시천교, 상제교에 있던 동학계 신자들이 다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종교들로부터 수은을 사칭한다는 시비가 일어나자 1925년에 지금의 자리인 충남 대덕군 탄동면 추목리 문병산 기슭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본부를 이곳에 정한 후 천단을 쌓고 포덕 활동을 전개하자 전국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어서 수은교 촌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1933년부터 천단 내에 금강탑, 미륵탑, 무량수탑을 건립하고 유, 불, 선을 삼합하는 교리 체계를 형성하면서 신자들에게는 황무지를 개관하게 하는가 하면 생계수단으로 소창지 직조업에 종사하여 소창지 마을로도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의 종교 탄압이 가해지자 종교생명의 연명책으로 1938년에 일본의 진종불교와 야합해서 불당을 짓고 아미타불을 안치를 했고, 흥룡사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하다가 193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광복 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고요. 교조 사망 후 단일 후계자는 없고 의회 조직으로 교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 본부는 대전시 유성구 초목동에 있고 신도는 약 6만 명이라고 합니다. 본교의 신앙 대상은 한울림이고요. 이 밖에도 천존 옥황상제, 1월, 칠성 등 많은 신앙 대상들이 각종 의례 행사에서 모셔지고 있다고 합니다. 1936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법회당 건물은 수은교의 법회를 위한 본부 건물이고요. 사무공간과 불교의식을 주관하는 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가운데 복도가 있고 그 우측에 법당은 내부 3칸의 불단이 있습니다. 지붕틀은 트러스 위쪽에 석가래를 얹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옥건축 양식과 서양식 목조 트러스 지붕이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건축사적으로도 가보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잠향교입니다. 진잠향교는 1405년 태종 5년에 창건이 되었고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파손되고 나서 몇 번의 중수와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흥왕로가 남아있으며 1979년 대성전을 중건을 했고요. 1981년 명륜당을 해체한 후 복원을 했고 1984년 동제와 서제 담장을 종수했고 1986년 흥왕로를 중건을 했습니다. 흥왕로는 진잠향교의 외산문을 말하는데 단층이 아닌 중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층은 문, 위층은 누로 사용을 합니다. 외산문에는 흥왕로라는 한판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은 7월 4일 소리를 찾아서 소식입니다. 이번 달 소리를 찾아서는 공주 이동백 소리길과 황호통 유원지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동백 소리길은 공주시 옥룡동 대축골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연장 1.3km, 폭이 12m의 왕복 2차선 신장로입니다. 근대 5대 명창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동백 선생이 옥룡동 대축골에서 거주했던 사실에 의거해서 이 계획도로를 만들 때 이동백 소리길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황호통 유원지는 공주 가명 앞에 공주갑부 김갑순의 옛집터에 있습니다. 공주시 반죽동 253-3번지인데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공주갑부 김갑순 옛집터라는 표지판 하나만 있을 뿐 황호통이나 소리에 관계된 아무런 표식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2022년 3월 26일에 공주문학 사랑방으로 개관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호통과 관계된 해설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조금은 덜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월 5일 진행된 천년의 손길 소식입니다. 이번 천년의 손길에서는 지난 한용운 문학 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채를 이용해서 나만의 부채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7월 5일 같은 날 진행된 시심 소식입니다. 시심은 시집 깊이 읽기를 통해 창작에 도움이 되는 독서력을 키우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정록 시인의 저서 시인의 서랍에 나온 내용들이 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정록 시인의 시작품을 통해 일상의 언어와 생각들이 어떻게 시로 탄생되는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7일에는 이정록 시인의 명저서 동시원어 사전 속 겸남말을 통해 우리말 어휘 능력을 키우고자 기획된 나란 말씀이 녹화가 있었습니다. 본편 시청을 통해 창작을 꿈꾸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녹화의 주요 내용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거라는 거. 근데 떡고물이라는 말 자체나 김칫국이라는 언어 자체는 그 언어가 높낮이가 없고 선하고 악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이냐에 따라서 매우 부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용구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잘났어. 그걸 또 강조합니다. 정말. 근데 그 말 자체를 문자로 써놓고 보면 잘났어. 정말. 정말 잘났어. 이 말은 같이 위, 아래 중에서 위죠. 그런데 반어적으로 쓰이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죠. 또 한자말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매우 볼만하다. 한자로는 가관이다. 이렇게죠. 가관. 오를 가자를 쓰고 볼관자를 씁니다. 가자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오를 가자가. 그러니까 가관이다, 볼만하구나.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매우 보는데 내 눈과 마음을 충족시키는 기쁨을 주는구나 이런 뜻이지만 아이고 가관이네 이렇게 쓰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반대로 도저히 눈뜨고 보아줄 수가 없구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자체의 선입견을 한번 비틀거나 뒤집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쓰기, 또 글쓰기, 말하기의 한 지점이 아닐까. 다음은 7월 7일 책 읽는 엄마인데요. 이번 책 읽는 엄마는 7월 10일 천리포 수목원에서 만술문학회장 김창성님의 책 읽는 아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명시 낭송 한 편 듣고 가겠습니다. 제주도 막걸리 이현조. 감귤 막걸리 3병. 8월의 불볕더위와 동행들의 입다시 외면한 채 페리오는 육지로 간다. 지붕 낮은 집에 와 있는 여자. 한 살림 차리기로 맘먹은 축하주다. 한 병 남겨놓고 몸도 마음도 풀어져 깊은 어둠으로 내려앉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 그땐 뭐가 쉬웠던 거지. 그날 이후 아내는 맥주만 마신다. 괜찮여. 아직도 내 눈에선 감귤 향내가 나니께 다 술 탓이지 뭐. 억울함은 남은 날은 해장국처럼 살자고. 7월 8일 결성양교 문화센터 소식입니다. 결성양교 문화센터는 문화재 활용기획자를 양성하는 문화그림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 지도사를 양성하는 훈도 양성학당이 주를 이루고 애청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는 음악인문 야한 DJ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인문 야한 DJ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유튜브에는 업로드할 수가 없고요. 향교대 밴드를 통해서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합니다. 방송본은 30일간 밴드에 공개된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혹시라도 음악인문 야한 DJ를 시청하시고 싶은 분께서는 향교직에게 밴드 톡으로 향교대의 밴드 초대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7월 9일 향교대의 만해문의 축전입니다. 7월 만해 문학축전의 문학 토크 콘서트 함께 넘모에는 정우영 시인이 출연해 주셨고요. 이종록의 문학 토크쇼는 7월 29일 천안 신불당 아트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프로그램 변경이 있어서 7월 9일에는 삼성전자 이정효 프로를 모시고 현대사회의 흐름에 대해 듣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영 시인과 이정효 프로의 이야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였어요. 이 시집 그 표지 바꿨습니다. 나중에 경에 디자이너가 너무 고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 시 중에 상당히 죽음에 대한 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제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발문을 처음 제가 현철이 형한테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애도 시집처럼 묶여 있었어요. 활액기대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썼고 여기에 그 뒤에 이제 좀 생기를 가지고 썼던 시들은 여기에 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시가 조금 더 있었고 그런데 현철이 형이 이걸 보더니 발문을 쓰다 말고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기분 얹혀서 못 쓰겠다.
꼭 죽을 놈이 세상에 내놓는 무슨 이런 것처럼 썼다. 조사처럼 써져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관한 시좀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써진 것들이 좀 있어서 덜어내고 새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편집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상향이라는 시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맨 뒤로 배치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게 하나 있고요. 왜 이 얘기를 조금 하냐면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어예요. 지금 이제 표본 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하고 이제 한글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상형 문자라 해서 걔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어를 더 확장을 시킬래야 확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차이니즈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새로운 문화 오면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상형 문자로 걔를 만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표현 문자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이 우수성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영어는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미 그냥 글로벌 이 전 세계가 쓰는 언어니까 이제 영어가 일단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화두를 꺼냈냐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 무슨 언어로 하냐? 뭐 일본어로 하냐? 중국어로 하냐? 뭐 다른 뭐 힌두어로 하냐? 아니거든요. 다 영어로 해요. 뉴스는 신속 정확이 생명인데 요즘 업무 과다로 철진한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도 이러지 않겠다고 사죄드리는데 정말 입이 10개여서 할 말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와 같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사진으로 보는 7월 둘째 주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진한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